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류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요자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 한 주간 부동산 시장 핫 이슈들 다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지난 30일에 출시됐었던 특례 보금자리 대출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다.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 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인기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맨 처음에 다룰 때 예. 이게 19,900원 아니냐 그런 약간의 이야기를 했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이거 시장 금리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 네네. 뭐 이게 특별히 뭐 특례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글쎄, 네,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근데 그 방송하고 저희들이 뭐 언급하고 여러 시장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0.5%를 낮췄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 버린 거죠. 아, 물론 앞에 그 슬램덩크급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리고 예. 폭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원래 주택금융공사에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4.75에서 5.05%, 또 우대형은 4.65에서 4.95%였는데 이것을 지금 경쟁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지 0.5%를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예. 최저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받고 최저로 하면 한 3.25%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 완전 변화된 그런 금리 속에서 뭐 앱이라든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전화가 좀 폭주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관심들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기간이 10년부터 50년까지 하는 네. 그 6가지의 그 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 뭐 6억에서 9억 이하 물건까지 매물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장 수요자들이 사실 6억 이하의 주택들이 특히나 뭐 서울권 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선호도가 높은 그런 주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9억까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단순히 지금 이런 대출 상품 자체가 자금 용도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 사는 것뿐만 아니라 네. 최근 역전세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보증금을 좀 아하.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었던 그 대출에 대한 금리가 압박이 좀 크다 보니까 대환 용도로 하였던 그런 상품들 이 세 가지가 있어서 뭐 집 살려는 분들 또는 대출을 좀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 또 하나는 뭐 이제 임차인들이 나가는 돈을 좀 상환해주는 반환하는 이런 형태까지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요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됐고 가장 큰 거는 0.5% 인하라는 게 최근 높아진 금리 안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주가도 집값도 어떻게 보면 심리가 네. 상당히 네. 이렇게 좌우하는데 그렇죠. 이게 또 한정판, 외진 임박 이러면은 네. 생각 없다가도 네. 또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는 네, 게 사람 맞아요. 심리예요. 네. 지금 이거 일단 뭐 무제한 한도 아니고 일단 받아 놓을까 싶은 그런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건 네.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심리 자극된 마케팅 기법으로도 보통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품들 보면 매진, 마감 임박 얘기도 하고 예. 뭐 다시 우리가 뭐 택배 같은 것도 받아서 다시 뭐 취소 시 그 수수료 안 받는다고 하면은 좀 마음이 좀 가볍잖아요. 예. 이런 상황 안에서도 지금 다시 뭐 여러 가지 중도 상한 수수료도 없고 또 지금 1년간 39조 6천 정도로 공급을 하는데 네. 이 공급이 그 돈이 다 소진되고 나면 본인한테 혜택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상황 안에서도 주택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으면서 서울에 25개구가 있거든요. 네. 25개구 중에 12개구 정도는 이 9억 이하 아파트가 밑돌고 있는 비중 자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노원 같은 경우는 한 81% 정도 네. 되고 아, 뭐 도봉 예. 같은 경우도 한 80% 정도 되니까 한 80% 정도 되는 것들이 이 12개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참에 좀 저렴하게 또 그다음에 대환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중도 상한도 없는 상품이라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한번 받아보고 최근 주택 가격도 조정받고 내 집 장만이나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집을 한번 장만해볼까 이런 수요들도 일정하게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전세 사기 대책 이제 브리핑이 있었는데 네. 뭐 예전부터도 뭐 하나씩 내놓긴 했습니다만 실제
피해자분들 짐을 덜기엔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좀 실효성이 있을 거로 보십니까? 실효성이라고 하면 예. 이제 실제 효과를 예, 말하는 네. 건데 그렇죠. 그런 효과보다는 도움이 되는 쪽에 좀 가깝지 아.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보증에 대해서 100% 보증을 하다 보니까 갭 투자에 좀 활용이 됐다. 어떤 뭐 특정 세력들은 그 갭 투자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 100%라는 보증을 전세가율이 한 90% 정도 되는 거로 낮춰줬기 때문에 그래도 무자본 갭 투자에는 활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뭐랄까 뭐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를 한다든지 네. 임차인에게 권리를 보호를 한다든지 시세 정보나 체납 정보 이런 것들이 사실 집을 구하는데 임대인들이 얼마나 돈이 밀려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네네. 부분들을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이게 실제 효과가 엄청 크다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정도. 그래서 결국은 시세를 얼마나 좀 잘 확인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사실 임대인의 이런 정보 공개보다는 가장 큰 핵심은 사실 전세 제도가 갖고 있는 상금융의 문제점이거든요. 네. 사실 전세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앞에 뭐 주식 얘기도 하는데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최근 맞아요. 들어서 그렇죠. 리스크가 생기면은 돈을 빼면은 손실 확정이기 때문에 돈도 못 빼요. 그래서 이런 상금융에 대한 문제점들 또 우리가 전세금이 계속적으로 소비자들 그 수요자들을 보호한다 또 실수요자를 보호해준다는 측면 안에서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대출들을 해줬거든요. 뭐 전세금의 한 80%도 대출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세금의 금리 인상기를 고려하지 못하고 부채 비율을 계속적으로 키워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도 일정하게 좀 해소될 필요가 있고요. 최근 좀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겠지만 그래도 높은 전세값이 몇 년간의 가장 큰 핵심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 안에서 공공임대주택들이 우리나라가 한 8%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어떤 민간 시장 안에서 공공임대주택들이 들어가서 앵커 역할을 좀 해주면서 가격을 보정할 수 있는 네.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민간 시장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뭐 계속 치솟는 전세 가격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보호되는 제도들은 당연히 보호해주면서 시장에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사금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 전세금을 언제까지 부채 비율을 키워줄 거냐 이 부분이나 공공임대주택들 이런 것들 확보에도 좀 같이 관심을 갖고 해줘야지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지 이 전세 문제들이 뭐 단기간에 해소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소까지도 될 수 있겠다 봅니다. 네. 전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뭐 주가나 네. 집값이나 네. 전세가나 네. 어차피 가격입니다. 네. 가격이다 보니 이게 이 출렁거리는 사이클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너무 올라서 난리다 하더니 지금은 또 역전세난입니다. 네, 지금 뭐 주택 가격 떨어져, 집값 네. 떨어져, 전세 가격 떨어져. 네. 나오고 싶어도 지금 이제 그 임차인이 못 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못 돌려주고요. 예. 그 심지어 못 돌려 보통은 새로운 전세 입자가 들어오고 낮아진 가격 때문에 그 모자란 돈을 돌려주는 그 네, 문제뿐만 아니라 네. 아예 안 들어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아예 전세 예.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 네. 10억이 5억이 되면은 5억만 돌려주면 되는데 네. 전세가 10억에 내주고 나면 아예 안 들어오면 10억을 돌려주고 예.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다 관리비까지도 내놓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세에 대한 그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역전세 비중들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2022년 10월 26일부터 올해 26일까지 네. 보면 역전세 비중 자체가 서울 전체가 한 21% 와. 정도가 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고요. 높은 지역들 보면은 강서나 강북, 강동, 뭐 영등포 이 지역 안에서 역전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외적으로도 올해만 한 44만 가구 정도가 추가적으로 또 입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한 80만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입주를 하게 되면은 뭐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 입주 물량을 전세 시장이나 임대 시장에 내놓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물량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역전세 비중이 서울이 지금 전체가 21.3%인데 이 역전세 비중이 더 커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서울 안에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가장 문제는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거든요. 경기도. 네네. 예, 경기도는 입주 물량이 한 25만 8천 가구 정도가 돼요. 네. 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단위고요. 거기에다가
인천 같은 경우도 뭐 한 8만 6천 가구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거래 비중 자체도 급격하게 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세에 대한 뭐 위험 회피성 거래도 상당 예. 부분 줄고 역전세에 대한 문제 또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가격에다가 아까 완전히 세입자가 아예 안 들어와 네네. 버리면 뭐 공실에 대한 리스크 거기에다가 좀 관리비 최근 들어서 뭐 난방비 같은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네. 관리비적인 문제들 또 공실이 있으면은 물론 그 새로운 집 사시려는 분들에게 집 보여주기는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주택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키한 시장, 특히나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 특히나 역전세의 문제가 올 한 해는 가장 큰 문제가 상반기에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네.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좀 더 네. 여쭤볼게요. 오늘 저희가 또 생방송 관계로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